손흥민에게 패스 안 한 이유가 이거였어? 영국 분석가들 대참사 원인으로 쿨루셉스키 지목하자 팀 동료들 작심 발언에 영국 초토화된 상황. 손흥민, 토트넘, 위 엄청난 결정력이 영국 현지에서 거듭 조명되고 있다. 실제 그의 마무리 능력은 수치에서 드러난다. 축구 플랫폼 ALLABOUTFPL은 12일, 한국 시간 2023에서 24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빅찬스를 득점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공격수들을 조명했다. 손흥민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 1위를 차지했다. 손흥민은 올 시즌 10회의 빅찬스를 얻었고, 그중 8회를 득점으로 연결했다. 득점 전환율은 80%. 다른 공격수들과 비교하면 손흥민의 골 결정력이 월등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EPL 16경기에 나서 11골을 기록해 득점 2위를 질주 중인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 위 빅찬스 득점 전환율은 59%다. 빅찬스 17개 중 10개를 골로 연결했고, 손흥민에 이은 이 부문 2위다. 손흥민이 2위인 살라보다 21%나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올 시즌 쾌조의 골 감각을 뽐내는 황희찬, 울버햄프턴, 또 이 부문 공동 8위에 올랐다. 빅찬스 득점 전환율은 50%, 8번이 큰 기회를 잡아 4골을 만들었다. 빅찬스 미스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라힘 스털링, 첼시, 또 이번 시즌에는 43%의 전환율을 보였다. 이 수치는 말 그대로 큰 기회를 골로 연결한 횟수를 통계로 낸 것이라 득점을 많이 한 선수가 높다는 보장은 없다. 실제 15경기에서 14골을 몰아친 득점 선두 엘링 홀란, 맨체스터 시티, 위 빅찬스 득점 전환율은 39%다. 28회의 큰 기회 중 11차례를 득점으로 연결했다. 황희찬과 같이 8골을 기록 중인 올리 와킨스, 에스턴 빌라는 13%를 기록했다. 빅찬스 15개 중 2개만을 골로 만들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올여름 큰돈을 들여 품은 라스무스 회이루는 굴욕적인 기록을 남겼다. 올 시즌 그에게 온 빅찬스 8개를 모두 놓쳤다. 손흥민과 황희찬이 세계 최고 수준의 골 결정력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여러 통계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기대 득점 6골보다 4골을 더 넣었고, 황희찬 역시 기대 득점 4골보다 4골을 더 기록 중이다. 벌써부터 빈손 걱정하는 토트넘 오른쪽 화살표 히샬리송 부활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벌써부터 손흥민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럽 현지 언론과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토트넘 호스퍼 팬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올 시즌 토트넘 전력의 핵심이 손흥민이 내년 1월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에 출전하기 때문에 토트넘으로서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빈손 이대는 토트넘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올 시즌 토트넘은 해리 케인이라는 주포를 잃었다. 케인이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 이적하는 것을 결국 막지 못했다. 케인과 이별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하지만 케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선수 영입은 하지 않았다. 언론과 팬들은 간판 골잡이로 활약한 케인이 빠져 공격력이 급감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그렇게 그대로 올 시즌이 시작됐다. 시즌 초반 우려가 현실이 되는 듯했다. 그러자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승부수를 던졌다. 손톱을 가동했다. 손흥민을 원톱으로 올려 새 판을 짰다. 노림수가 적중했다. 손흥민은 물 만난 고기처럼 골 폭풍을 몰아쳤다. 놀라운 득점 행진을 벌이면서 토트넘의 고공비행을 이끌었다. 손톱을 장착한 토트넘은 10라운드까지 8승 2무 무패 성적으로 선두에 올랐다. 위기가 찾아왔다. 11라운드 첼시와 홈경기가 전환점이 됐다. 부상자와 퇴장자가 발생하면서 전력이 크게 흔들렸고, 토트넘은 2-1에서 4로 역전패했다. 과거 토트넘을 지휘해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영광을 안겼던 마우리시우 포체티노 감독에게 제대로 큰 거 한 방을 얻어맞았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제임스 매디슨,
미키 판 더 펜 등이 빠져 팀 전체가 흔들렸다. 11라운드에서 15라운드 5경기에서 1무 4패로 무너졌다. 10라운드까지 승점 26을 쓸어담았지만 11라운드부터 15라운드 일정에서 획득한 승점은 1에 불과했다. 중간 순위 1위에서 5위까지 추락했다. 최대의 위기에서 다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승부를 걸었다. 11일 이하 한국 시각 홈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16라운드 경기에서 손흥민을 왼쪽 윙포워드로 돌렸다. 그리고 히샬리송을 원톱에 재배치했다. 결과는 4에서 1대승. 손흥민은 윙포워드로 이 도움을 정립했다. 후반전 들어 히샬리송이 교체되자 원톱으로 자리를 바꿨다. 후반 40분 날카로운 돌파로 상대 골키퍼 반칙을 유도하며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깔끔하게 성공하며 대승의 마침표를 직접 찍었다. 한 골 2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을 무승 늪에서 건져 올렸다. 히샬리송은 멀티골을 폭발하며 활짝 웃었다. 부활 기틀을 마련했지만 손흥민이 빠질 아시안컵 기간 걱정도 고개를 들었다. 만약 손흥민이 빠진다면 토트넘 공격은 누가 이끌고 어떻게 조합될까? 손흥민의 공백은 생각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아시안컵 개막이 계속 다가오는 가운데 히샬리송의 부활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토트넘은 빈손 이대면 히샬리송을 손흥민 대신 원톱으로 두고 경기에 나설 공산이 크다. 12월 빡빡한 일정 속에서 히샬리송과 손흥민 외 다른 2선 공격 자원들이 좋은 호흡을 보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현실적으로 토트넘의 현재 전력과 팀 컨디션을 고려하면 빈손은 분명히 생각하기 싫은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이 염원하는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위해 뛰어야 하는 손흥민을 잡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올 시즌 새롭게 캡틴이 된 손흥민이 정말 잘해줘서 기쁜 토트넘이지만 불가피하게 공백기를 가져야 하는 손흥민이 너무 잘해서 또 불안한 것도 사실이다. 과연 토트넘은 내년 1월 빈손을 어떻게 채울까? 3. EPL 포커스. 로셀소 클루셉스키도 아니다. 숨겨진 메디슨의 대체자는 바로 이 선수. 토트넘은 시즌 초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팀이었다. 호주 출신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새롭게 부임한 토트넘은 리그 첫 10경기에서 무패 행진 8승 2무를 구가했다. 순위는 리그 1위까지 상승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축구가 색깔을 내면서 토트넘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갔다. 기세를 이어가던 토트넘은 최근 상승세가 꺾였다. 토트넘은 11라운드 첼시전부터 15라운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까지 5경기 1무 4패에 그쳤다. 울버햄튼, 아스톤 빌라, 웨스트햄에 연달아 1에서 2 역전패를 당하기도 했다. 리그 순위는 1위에서 5위까지 추락했다. 주된 이유는 부상자였다. 특히 중원의 사령관이었던 제임스 메디슨의 부상이 뼈아팠다. 메디슨은 지난 7일 첼시전에서 전반 막판에 발목을 다쳐 교체 아웃됐다. 메디슨은 내년까지 경기에 나올 수 없다. 메디슨이 이탈하자 토트넘 중원은 창의성을 잃었고 무승의 늪에 빠졌다. 다행히 토트넘은 11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2023-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에서 4에서 1대승을 거두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당한 메디슨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선수가 새롭게 등장했다. 바로 풀백 페드로 포로다. 포로는 지난 1월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토트넘으로 임대 이적했다. 에메르송 로얄의 경기력에 만족하지 못했던 토트넘은 윙백 포로를 전격 영입했다. 포로는 안토니오 콘테 체제에서 오른쪽 윙백으로 주로 나섰다. 포로는 시원시원한 공격력에선 강점을 보였지만 수비가 불안했다. 지난 시즌 포로는 토트넘에서 17경기 3골 3도움을 기록했다. 2022-23 시즌 종료 후 토트넘은 4천만 유로, 하나 약 569억 원을 들여 포로를 완전 영입했다. 임대료 500만 유로, 하나 약 71억 원까지 포함하면 4,500만 유로, 하나 약 640억 원을 투자한 것과 다름없었다. 포로는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 전술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자원으로 등극했다.
그는 출중한 전술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앙으로 좁히는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시즌 포로는 리그 15경기 6도움을 기록 중이다. 수비수임에도 포로는 벌써 공격 포인트 6개를 기록했다. 뉴캐슬전에서 포로는 메디슨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포로는 이 경기에서 토트넘의 4골 중 3골에 관여했다. 포로는 전반 38분 왼쪽 측면에 있던 손흥민에게 롱패스를 연결했다. 키어런 트리피어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공이 손흥민에게 흘렀다. 손흥민은 개인 기술로 트리피어를 제친 뒤 히샬리송에게 크로스를 올렸고 히샬리송이 이를 마무리했다. 후반전에도 포로의 활약은 이어졌다. 후반 15분 그는 오른쪽 측면에서 히샬리송에게 긴 패스를 연결했다. 포로의 패스를 받은 히샬리송은 왼발로 밀어넣어 골망을 갈랐다. 포로는 어시스트 1개를 적립했다. 포로는 후반 40분 중앙에서 볼을 잡은 뒤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하던 손흥민에게 스루 패스를 찔러줬다. 손흥민이 마틴 두브라브카 골키퍼에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성공시켰다. 메디슨의 장점 중 하나가 정확한 킥을 통한 전환 패스다. 이 능력은 포로 역시 갖추고 있다. 메디슨과 포지션은 다르지만 포로는 킥 능력을 통해 공격에서 활로를 개척했다. 메디슨의 부상으로 시리에 빠진 토트넘에게 어쩌면 발군의 오른발을 가진 포로가 희망이 될 수도 있다. 4. 손흥민 새 파트너 온다. 284억 라이징 스타의 유력한 행선지는 토트넘.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13일 한국 시간 토트넘은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제치고 사무엘 일링 주니어 20 유벤투스를 영입할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라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올 시즌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6경기를 치른 현재 9승 3무 4패로 승점 30점을 기록하면서 5위를 달리는 중이다. 최근 흐름이 좋은 것은 아니다. 뉴캐슬전 대승으로 급한 불을 끄기는 했으나 최근 6경기 1승 1무 4패에 그치며 선두권 경쟁에서 급격히 멀어졌다. 다시 선두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전력 보강이 시급하다. 손흥민, 히샬리송 이외에도 공격 전술의 선택지를 넓혀줄 새로운 자원을 물색하고 있다. 일링 주니어가 영입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됐다. 일링 주니어는 잉글랜드 유망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왼발잡이 윙어로 좌우 측면에서 활약이 가능하며 잉글랜드 연령별 대표팀에서 착실하게 경험을 쌓고 있다. 1군 무대에서의 활약 가능성도 높다. 지난해 유벤투스와 1군 계약을 체결한 일링 주니어는 올 시즌 세리에 A 5경기에 출전하면서 창창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일링 주니어를 향한 토트넘의 관심은 진지했다. 토트넘은 일링 주니어를 관찰하기 위해 잉글랜드 21세 이하 대표팀과 북아일랜드의 경기에 스카우터를 파견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높은 잠재력과 달리 이적 가능성은 높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유벤투스는 새로운 미드필더 영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일링 주니어를 2천만 유로, 약 284억 원에 기꺼이 매각할 계획이다. 영입전에서 우위를 점한 팀은 토트넘이다. 풋볼 인사이더는 뉴캐슬도 일링 주니어 영입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일링 주니어의 영입을 확보할 유력한 팀은 토트넘이다 라고 짚었다.